번째 코너는 대학신문 속에서 다양한 의견과 학우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피니언 리더, 먼저 서강학부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신면 오피니언란에 국문과 하지연 학우가 두 겹의 마스크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마스크가 생활 필수품 1호가 된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낀 점을 적은 글인데요.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20년도 더 된 소설의 내용이 지금 나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바쁜 일상에 코로나19라는 두려움이 닥치며 사회는 주변을 돌아볼 여유를 잃었다. 그러나 과연 코로나가 우리들 사이의 소통을 막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지난주 길거리에 쿠땡맨이 배송 업무 도중 사망했다는 짤막한 기사가 났다. 그 쿠땡맨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그의 시신이 언제 어떻게 발견되었는지는 잘 모른다. 중요한 건 앞으로도 우리가 일상에서 쿠땡을 더 자주 이용하게 될 거라는 사실이다. 출근길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가 어떻게 되었는지, 지난주엔 다들 무사히 하루를 보냈는지, 나는 마스크를 끼며 황급히 예기치 않은 사건들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한다. 이 작은 마스크가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으며 열심히 일상을 살아간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어디서 퍼질지 모르는 요즘, 마스크는 필수다. 이제 마스크를 쓰고 상대를 마주하는 건 새로운 예의범절이 됐다. 마스크를 쓰면 코와 입 전체가 가려져 상대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아차리기 힘들다. 그만큼 나의 표정을 숨기기에도 제격이다. 더 이상 상대의 표정을 살피지 않고 각자가 하고 싶은 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편해졌다. 요즘은 이 사태가 지나간 이후에 마스크를 벗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 꺼려진다. 피곤한 아침, 굳게 담은 대부분의 인매들을 다시 마주하게 될 것이다. 갇힌 공간 안에서 좁은 호흡을 내쉬며 우리는 각자 분리되고 있다.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마스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간격을 이전보다 더더욱 벌어지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어쩔 수 없는 일, 또 필수적인 일이긴 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일상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얼굴에 덧씌워진 마스크는 나의 무관심을 보호해줄 좋은 구실이 됐다. 일상의 홍수에 휩쓸려 타인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 적막하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지만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은 사람들의 얼굴에 한 겹 더 씌워진 마스크를 벗기기에 역부족이다. 소통의 부재, 몸도 마음도 멀어진 파편화된 개인들에게 마스크는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이 돼버렸다. 눈에 보이는 마스크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스크를 한 겹 더 쓰게 되었다는 의미로 두 겹의 마스크라는 제목을 지었네요. 두 겹의 마스크 중에서 꼭 필요한 마스크만 쓰고 필요하지 않은 마스크는 벗어버리고 대신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펜과 펜 사이라는 코너는 특정 주제에 대한 학우들의 다양한 시각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호에는 서강 사이버 강의 문제 없나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지식의 탈공간화를 위해 축배를 들자. 먼저 찬성 의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비교적 새로운 수업 형태로 인해 여러 우습고도 슬픈 실수들이 인터넷상에서 많이 공유되고 있지만 이는 수업 형태의 변화를 위한 과도기에서 빚어지는 일종의 진통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등하교를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삶을 편하게 만드는지 느끼고 있을 것이다. 만약 앞으로 비대면 강의가 더욱 다듬어진다면 우리는 집에서 수업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원하는 시간에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었던 내용을 다시 돌려보면서
완전히 본인의 것으로 만들기까지 고민하고 사유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과거의 도시는 시내에서 걸어서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지역만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교통수단이 발전하면서 도시의 반경은 훨씬 넓어졌다. 이처럼 인터넷 강의의 발전은 각 대학의 우수한 강의 내용이 그 학교의 재학생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일반 시민, 나아가 타지의 학생들에게도 전달되어 지식의 불모지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각지 학자들의 교류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이루어지는 비대면 수업이 지식의 시공간의 한계를 넘는 계기가 된 것에 기뻐하며 미래의 학자들은 이미 축배를 들고 있을지도 모른다. 반면 우리 학습권은 과연 보장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부정적인 시각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의견인지 함께 읽어볼게요. 가장 큰 문제는 수업의 질 저하이다. 교육을 초등, 중등, 고등교육으로 나누어 볼 때 최고의 교육기관인 대학은 학생들에게 그에 걸맞은 수업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지금 사이버 강의는 대면 강의에 비해 수업의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문제는 학생들의 태도이다. 얼마 전 실시간 화상 강의를 통한 전공 수업에서 한 학생이 마이크를 끄지 않고 교수님에 대한 비하적인 발언을 한 것이 논란이 되었다. 이뿐 아니라 사이버 강의는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집중력 저하 및 관심도 하락으로 이어졌다. 국가적 재난 사태가 이례 없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사이버 강의가 불가피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안다. 하지만 우리의 학습권을 위해 사이버 강의의 문제점에 대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느낀다. 앞선 문제들 및 학생들의 지적에 대한 학교 측의 빠른 피드백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네, 이번에는 전북대 신문에 나온 기사 보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 대학의 갈 길이라는 제목의 사설이 실렸네요. 지금도 무서운 속도로 지구촌을 위협하는 코로나19는 2020년 현재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하고 있다. 앞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고도의 문명을 구가한다고 믿고 있던 21세기 세계인들은 전염병의 창궐이 있을 때마다 속수무책, 허둥대던 옛 사람들과 지금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전 세계는 전염에 대한 공포가 불러온 아노미 상태에 노출됐으며 이는 곧 낯선 이들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극단적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차별, 봉쇄, 사재기와 같은 관련 어휘들이 튀어나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은 인포데믹을 양산하는 사회적 바이러스라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다. 코로나 감염 사태와 이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우리는 이전에 보지 못한 현상을 수도 없이 보게 됐다. 이러한 경험을 단순히 혹독한 일회적 경험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제2의 코로나 사태 혹은 또 다른 형태의 공포의 팬데믹은 언제든 우리를 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가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이번 사태를 통해 깨달은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보편 지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해야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는 전염병의 숙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닥치는 정신적 혼란에 대한 심리적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져온 현상과 이에 대한 대응의 양상을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그래야 격리 혹은 단절됐던 우리는 다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재조직될 수 있다. 네, 계속해서 정치외교학과의 우승민 학우의 사설입니다. 4.19 혁명 60주년, 전북대학교 4.4 시위를 기억하며 라고 해서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4.19 혁명에 대해 되짚어보는 기회를 주고 있네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60년 3월 15일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개표 조작을 감행했다. 이 사건이 바로 3.15 부정선거다. 이에 반발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는 전국적 시위가 일었다. 이 시위는 대규모로 시민들에게까지 확대됐다. 민주주의를 위한 역사의 시작이자 격렬한 반독재 투쟁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4.19 혁명이라 부른다. 이후 4월 26일 이승만은 하야하고 제1공화국이 끝나며 대한민국의 역사는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네, 혹시라도 정확히 모르는 학우들을 위해서 4.19 혁명의 개요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 글이 시작됐는데요. 이어서 그 의미를 짚는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인류 민주주의 역사를 관통하는 유명한 격언이다. 민주주의는 항상 억압받는 민중에 저항해서 그들의 피와 땀으로 성장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는 그렇게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닌 일궈낸 것이었다.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일부다. 4.19 혁명은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역사이며 대한민국 민주정신의 근간이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며 민중들의 투쟁의 역사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문구다. 네, 이어서 전북대학교에서 있었던 4.4 시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알려지지 않은 이 역사적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쓴 글, 우리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 4월 4일 개강일에 맞춰 당시 정치학과 3학년 전대열, 황축택 등을 주축으로 이승만 독재와 3.15 부정선거에 저항하는 규탄 데모가 일어났다. 이들은 민주선언문을 작성해 전북도가 동학혁명의 발상지이며 3.1 만세운동과 60 만세운동, 그리고 광주학생운동 등 대한민국 민주화의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는 언제나 우리 학생들이 있었다. 불평등과 가난, 혐오와 차별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희망을 걸어야 한다. 네, 카이스트 신문에서는 유슬기 학우가 기고한 당신의 선택은 이라는 독자 칼럼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채식주의라는 단어를 듣는다면 종교적 신념에 따른 혹은 다이어트를 위한 채식주의를 떠올리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채식을 하는 이유에 종교나 건강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채식을 하는 사람마다 어떤 동물성 식재료는 허용하고 어떤 것은 허용하지 않는지도 다 다르다. 필자는 종교나 건강이 아닌 다른 이유 때문에 플렉스테리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플렉스테리언이란 주로 채식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 고기와 생선도 먹는 사람을 뜻한다. 조금이라도 더 채식에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필자의 개인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다들 어디선가 들어봤지만 외면하고 있는 그 실태 때문이다. 고기를 비롯한 다양한 동물성 식재료와 제품들의 생산 과정은 방대한 양의 동물 학대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젖소에게 우유를 얻기 위해 인간은 젖소를 쉴 새 없이 강제 임신, 출산시키고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어미 소에게서 빼앗아 간다. 태어난 송아지를 위한 우유를 짜내서 인간을 위한 우유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잔인하고 끔찍한 식육산업, 그리고 각종 생활용품 산업에 대한 경각심과 문제의식 때문에 채식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유슬기 학생의 결단에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냅니다. 채식 위주 식단이 아닌 우리 사회에서 실천하기에는 참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따르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의지를 내보이는 모습이 더욱 멋져 보이는데요. 유슬기 학우의 생각을 조금 더 들어볼게요. 학식과 외식이 식생활의 주를 이루는 학생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채식을 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최소한의 노력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금 더 고민하면 대체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카페라떼를 마실 때 우유 대신 두유 옵션을 선택한다거나 닭가슴살 샐러드 대신 두부 샐러드를 먹는 것 등이다. 아직 우리에게 채식이 어려운 이유는 채식을 위한 선택지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조금만 견디고 지금 존재하는 채식 선택지를 찾아서 지속적으로 소비한다면 결국 그 선택지가 늘어나 어렵지 않게 채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어떤 기준에도 절대적인 옳고 그름은 없다고 생각한다. 단지 각 선택이 스스로에게, 우리 사회에 혹은 지구에 불러일으키는 영향이 다를 뿐이다. 그러한 영향력을 행할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한 선택과 책임은 본인의 몫이다. 간식 하나라고 생각하면 작아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작은 소비를 하루에도 여러 번씩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하고 있다. 식료품, 의류, 생활용품, 교통수단, 문화 콘텐츠 등 우리가 선택한 모든 것이 모여 변화를 일으킨다. 네, 각종 분야에 대한 학우들의 다양한 의견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다음 코너에서 색다른 내용들 만나보겠습니다.